조세 도피처에 회사 만들고 해외 비밀 계좌 열어 돈 숨기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나가시라고. 아니 이번에 새로운 컴퍼니가 2005년도에 만든 회사도 그러면은 이거 보고 하신 거예요? 돈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렸다는 증거, 그 증거를 갖고 와보라고요. 한국은 한 100억 정도고요. 브라질은 한 2천억 정도. 2천억. 저희가 여태까지 설립한 해도 몇천 개예요. 그런데 홍콩에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이런 세크레터리아 서비스 컴퍼니가 수도 없이 많아요. 세상의 모든 돈에는 꼬리표가 붙어요. 누구의 돈인지, 어떻게 벌었는지, 뭐 그런 거 말이에요. 회사 지분이나 부동산을 사고 판 돈에서부터 당신의 월급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그 알량한 월급까지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 꼬리표가 있어야 세금을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번 돈인데 왜 세금으로 떼어줘야 하는 겁니까?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나라가 일일이 알려고 드는 것도 정말 마음에 안 들고요. 돈 벌다 보면 가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누구냐고요?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세금을 내기 싫어서 조세 도피처로 간 한국인 조도순이라고 해요. 저는 세금으로 한다는 일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애들 교육은 각자 알아서 시키는 거지 왜 자꾸 나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무상급식? 무상복지?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왜 도와줍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군요. 어쨌든 저는 세금을 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내 돈과 자산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면 돼요. 누구도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 곳에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고요? 와우! 버진 아일랜드! 여기서는 회사를 세우고 엄청난 돈을 굴려도 한국에서처럼 걱정할 일은 없어요. 왜?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온갖 부자들이 돈을 숨기러 이곳을 이용하죠. 얼마나 좋으면 이곳을 텍스 파라다이스라고 부르겠어요. 뭐 좀 삐딱한 사람들은 조세 도피처라고도 부르지만요. 이런 조세 도피처는 세계 곳곳에 쫙 깔려 있어요. 바하마, 케이먼군도, 라부안, 세이셸, 뭐 다 비슷한 곳이에요. 사실 돈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곳을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어요. 클릭 한 번,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잖아요. 여기 이 회사가 바로 그 유명한 모색 폰세카예요.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데 여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도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 하는 회사냐면 페이퍼 컴퍼니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고 돈 세탁도 도와주는 법률 회사예요. 페이퍼 컴퍼니가 뭐냐고요?
그것도 몰라요? 페이퍼, 서류, 컴퍼니, 회사.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조세 도피처에서는 주로 돈을 숨기기 위해서 만들죠. 저도 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몇 개 만들었어요. 거기에 얼마나 숨겨놨냐고요? 쉿! 그건 비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얼마 전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났다더군요. 누군가 이 법률 회사의 내부 자료 수십 년치를 빼돌려서 기자들한테 통째로 넘겼다는 거예요. 들어봤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네,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이요. 아니, 비밀을 완벽히 보장한다더니 왜 털린 거죠? 이게 바로 조도순 씨가 얘기한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입니다.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요? 이 친구가 줬습니다. 독일 기자인데요. 물론 이 친구도 누군가로부터 받았겠죠. 하지만 누가 줬는지는 비밀이랍니다. We want to protect our sources, so what only I can say is we obtained the data anonymously, but we had the chance to cross-reference the data, so we could check it, at least at a sample, that it is all valid, that it's all correct, and everything's right. 이 친구가 입수한 자료가 무려 2.6 테라바이트라는데요. 문서로는 1150만 건. 5분 만에 문서 한 건을 본다고 해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채 110년이 걸리는 분량입니다. 말이 110년이지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봅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ICIJ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 조직이죠. ICIJ는 전 세계에 난다 긴다 하는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뉴스타파만 갔습니다. 유일한 ICIJ 멤버니까요. Hello everyone, I'm Yongjin Kim from Korea, South, not North. 좀 썰렁하죠? 어쨌든 이 방대한 자료에서 한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뉴스타파가 책임지고 찾아내야 하는 상황. 저희 정말 열심히 뒤졌습니다. 8개월 동안 매달렸다니까요. 제대로 못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힘들었죠. 거의 뭐 매일 밤을 샜다고 봐야죠. 거의 해운대만한 백사장에서 조그만 바늘 하나 찾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뒤져서 찾아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일가인 서영배와 서미숙,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의 대표 박병용, 전 진로 회장 장진호. 포스코는 유령 회사를 수백억 원을 주고 사들인 사실이 발각됐죠. 그런데 이렇게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나쁜 경우입니다. 안 걸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기 안 들킨 사람 한 명 추가요. 혹시나 싶어서 꽁꽁 숨겨놓은 보람이 있었네요. 어떻게 했냐고요? 이건 마치 마술과 같은 일이에요. 우선 여기에 제가 있죠. 이건 저의 소중한 돈이에요. 지구 반대편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자, 이제 돈을 옮겨 놓을 거예요. 짠! 감쪽 같죠? 한국에 있던 돈은 사라졌습니다. 그 돈은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의 주인은 누구인지 모르게 해둘 수도 있어요. 주식의 소유주를 bearer, 즉 무기명으로 해두면 간단한 일이죠. 물론 실소유주는 저희지만요. 실제로 돈을 어떻게 옮기냐고요? 페이퍼 컴퍼니와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서 송금한다든가, 아니면 수출 대금을 아예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받는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서비스는 은행에서도 해줘요. 아시아 최대 은행이라는 DBS PB센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What's the benefit of having this social company? Could you explain further? Confidentiality is the main reason. Because you don't get to see who is the director of shareholders. So nobody knows I own this account? Yes, nobody knows. 그래도 들킬까봐 불안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더 확실한 방법도 있으니까요. 제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만들고 이렇게 몇 단계만 해놓으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게 제 회사라는 건 알아낼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실제 소유주인 저와 겉으로 드러나는 페이퍼 컴퍼니를 가급적 멀리 떼어놓는 거예요.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 실제로 노재현 씨 같은 경우는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더군요. 제법 꼼꼼한 사람이죠. 남의 이름을 빌리는 방법도 있어요. 모색 폰세카는 고객들에게 차명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이 여성은 모색 폰세카 직원인데 서류상으로는 무려 2,000개 넘는 회사를 가진 인물이에요. 이 바닥에 깔아놓은 종이가 바로 그 회사들의 목록이라네요. 대단하죠? 나 같은 사람들에게 이름만 빌려준 거죠. 저런! 결국 기자들한테 딱 걸렸군요. 네, 저거죠. 일단 잡아떼고 본다. 기자들을 상대하는 참 바람직한 자세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숨겨놓은 돈을 나중에 어떻게 되찾냐고요? 걱정 마세요.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권만 유지하고 있으면 언제든 돈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모색 폰세카는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 결과로 저는 이렇게 꼬박꼬박 내야 했던 세금을 짠! 이렇게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제 주머니 속으로요. 이게 마술이 아니라면 뭐가 마술이겠어요? 이 돈을 다시 한국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가 되는 거죠. 돈 주인은 저이지만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외국 회사가 투자하는 거니까요. In fact, once you open the bank account in your company's name, every investment you make will be in company's name. It won't be in personal name. Oh, so Just that you are the beneficiary of the company. 아니 나가시라고. 아니 이번에 새로운 컴퍼니가 대표님께서 만드신 거. 그거 거기 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다 했어요. 가서 제가 다 보고했고 다 했어요. 이거 제발 좀 바빠서 그러니까 좀. 아니 2005년도에 만든 회사도 글쎄, 그러면은 이거 보고 하신 거예요? 조세 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사람들을 취재하러 갈 때마다 저희 뉴스타파 취재진은 갖은 수모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김우중 씨 재산입니까? 아니면 대우 인터내셔널 재산입니까? 김우중 씨 재산 아닌가요? 돈 꽤나 있고 힘 꽤나 쓴다는 사람들이라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많았죠. 회장님 뭐 아직 출타하진 않으셨죠? 뭐 좀 잠깐 전해드리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맡길 수가 없는 건데 중요한 서류라서요. 그런데 의외로 겉으론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조세 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요. 알고 보니 스위스 비밀 계좌에 무려 100억 원을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잘 몰랐다고 하지만요.
노인사역을 위한 이제 후원을 위해서 네.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한 취지는 거기에 있는데 현재 운영상에 있어서 구체적인 건 내가 잘 모릅니다. 설렁탕과 조세도피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리 가공업체는 또 어떻고요? 여러 번 연락한 끝에 오리 가공업체의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털을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공장을 가동을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시동을 했던 건데 업자한테 털을 주느니 우리가 좀 직접 핸들링해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자를 설립하고 그러니까 이 유령 회사가 이 과정에서 어떤 쪽으로 쓰였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그게 법인이 영국 뭐 버짓 뭐 그거하고 나는 전혀 몰라요. 그럼 그거는 그 직원분한테 만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를 왜 만들었는지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요.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직원한테 시켰는데 홍콩에 가서 바로 만들어 왔다는 설명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만들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가 봅니다. 이번에는 조세도피처로 간 설렁탕집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설렁탕집을 하는데 대체 왜 페이퍼 컴퍼니가 필요한 걸까요? 저분이 사장입니다. 막 나가려고 하네요. 선생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그때 연락드렸던 뉴스타파의 정재영 기자입니다. 선생님 명함이. 저는 잘 모르고 그냥 뭐 지금 오래돼가지고 그건 뭘 어떻게 해서 싱가포르는 가기는 몇 번 갔어요. 가는 거는 사실이고 한데 그냥 뭐 동생들 같이 가가지고 놀러 가서 뭐 그냥 뭘 적었는가 시간이 오래 흘러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싱가포르에 가실 때까지도 이런 회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모르죠? 그런 거 모르죠. 그냥 같이 가가지고 뭐 아마 해난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고 그냥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런 거 모르죠. 그냥 몰라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그냥. 설렁탕집 앞에 주차된 사장님의 차는 시가 3억짜리 벤틀리였습니다. 차 좋다. 그쵸? 제가 그랬잖아요. 숨길 돈만 많다면야 조세도피처의 회사 만들고 해외 비밀 계좌 열어 돈 숨기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홍콩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법인은 누구라도 설립할 수 있어요. 법인의 이사 주주가 18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법인 설립할 수 있어요. 거봐요.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 물론 돈은 많아야죠. 우리나라에서는 공항에 나갈 때 태국을 여행 간다, 사이판을 여행 간다 이러면 공항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US 만불 이상을 들고 나가고 할 수가 없어요. 만불이 넘어가면 신고해야 돼. 첫 번째가 외환거래 입점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가 절세. 이게 공통적인 거야. 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조세도피처로 간 이유가. 그런 데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한 거야. 정상적으로 정부에다가 다 신고하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하면 위험할 게 없죠. 왜 위험하겠어요?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다른 편법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왜 위험한 일을 못하겠어요? 단지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것뿐이거든요. 사장님,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3년 전 그 4월부터 6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우리나라 신문하고 뉴스에 매일 나왔어요. 한국인 명단 180명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BVI라고 법인 설립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뉴스타파를 통해서 뭐 뉴스타파? 사장님,
지금 사장님 앞에 있는 사람이 뉴스타파 기자라고요. 한국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서비스 업체 중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진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자로서 그런 페이퍼 컴퍼니 이용 실태에 대한 은밀한 얘기를 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가 해외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페이퍼 컴퍼니를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서 그쪽에 가서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유정연. 아니 이름까지 얘기했는데 몰라요? 뉴스타파를 통해서 그 국제 탐사 언론 기구에서 70만 개 되는 전 세계 그 BVI 법인 정보를 노출한 적이 있어요. 사고가 난 거예요. 말 그대로 사고가 났어요. 그게 노출되면 안 되는 건데. 네, 3년 전에 일어난 건 분명 사고였죠. 그런데 이번에 또 털린 건요? 그것도 사고인가요? 이거 불안해서 마음 놓고 살겠어요? 재수없이 그렇게 사고가 난 것뿐인 거예요. 어디라도 그런 사고는 날 수 있는 거예요. 나서는 안 될 사고지만. 그럼 세계 무역센터가 그렇게 폭삭 주저앉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 정보가 털리면 어떻게 해요? 200명이 노출이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BVI 법인을 설립한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시작한 게 91년부터예요. 저희가 여태까지 설립한 회사만 해도 몇천 개예요. 그런데 홍콩에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이런 세크레터리가 서비스 컴퍼니가 수도 없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와우! 이 조그만 회사를 통해서만 수천 명의 한국인이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홍콩에만도 이런 회사가 셀 수 없이 많다고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대체 얼마나 많은 건가요? 이제야 좀 안심이 되네요. 그럼 걸린 사람들은 정말 억세게 운이 없었던 거네요. 저는 국세청에게 고마워해야 하나요? 인기 그룹 넥스트와 노바소닉에서 베이스 기타를 담당했던 김영석 씨입니다. 조도순 씨가 얘기한 운이 억세게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는 2005년 4월 버진 아일랜드에 동생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스위스은행 UBS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뉴스타파가 ICIJ, 즉 국제탐사보도 이런 사실은 지난 2013년 뉴스타파의 첫 조세도피처 취재 때 드러났습니다. 그는 당시 뉴스타파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인 걸 계속 여쭈시니까 좀 기분 안 좋은데요. 딱 잡아댔지만 석연치는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그의 이름과 페이퍼 컴퍼니를 공개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관세청이 김씨 형제의 탈세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 김씨 형제는 뉴스타파가 확인했던 바로 그 유령회사 명의로 무려 1,200만 달러, 140억 원이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비밀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숨긴 사실이 발각된 거죠.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제가 지금 날이 너무 많이 덥죠. 그를 3년 만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도 없고 그걸로 뭐 그 계좌를 돈을 숨겼다거나 이런 적이 없다라고 저희 쪽에 설명을 그때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홍콩 쪽의 일은 전혀 알지 못했고 페이퍼 컴퍼니라는 그런 말 자체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음악을 하던 사람이 근데 그거를 상속으로 개인 자금으로 국세청에서 받던 거고 저희는 이제 그게 회사 운영비였고 근데 그게 만약에 운영 자금이면 그거를 굳이 스위스 은행에 연결된 비밀 계좌에 담아놓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이제 조사를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그 톡톡히 죄를 치른 거죠.
죄를 고백하는데 성당만큼 적합한 장소는 없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 그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고 난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스스로 취재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 쪽 연락을 주시게 됐습니까? 우연히 TV로 봤어요. 이 머사크 폰세카라는 회사는 제가 잘 아는데 머사크 폰세카가 서류들이 다 밝혀졌다. 그래서 이런 이름도 있구나 해서. 직접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하셨던 것입니까? 네, 저는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했었습니다. 사실 뉴스타파는 그가 연락하기 전 이미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에서 그의 이름과 회사를 발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만으로는 회사 설립 목적 등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돈이나 자산이 은닉되어 있는 거죠? 한국은 한 100억 정도고요. 브라질은 한 2천억 정도. 2천억이요? 예, 2천억 정도 자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산이군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 주위의 분들도 이런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이용하나요? 하이 클래스에 가다 보면은 자본을 어디다 투자하고 얼마만큼 덜 세금을 내고 그런 걸 자연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소사이티에서. 서로 공유한다는 그렇죠. 정보를. 네. 소사이티에서 공유를 하니까 그 선에 올라가면은 자산이 어느 선에 올라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알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야. 내가 돈 왜 세금 내면서 뭐 해? 더 낼 필요 없어? 어떻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약간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시나요? 너도 하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무슨 도둑질이나 사기가 아니라 그 큰 로펌에서 공부도 엄청 잘하고 뭐 판사 출신 뭐 그런 사람들 변호사가 서제스천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저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그럼 내가 뭐 큰 죄를 짓고 뭐 한다는 마음을 안 갖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차림새는 2천억 원 자산의 소유자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재산을 제 비서가 신탁으로 맡겨놓은 거를 그냥 다 가져갔어요. 네,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다 가져갔어요. 신탁을 가져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탁이란 게 그 무기명,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들은 무기명 주식을 발행합니다. 회사 주식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요. 무기명이에요. 그 자체가 이 권한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 종이를 갖고 있으면 회사의 소유주가 된다는 얘기가 가능해요. 무기명 주식 증서 한 장 때문에 2천억 원의 자산을 비서한테 빼앗겼다는 영화 같은 얘기. 사실일까요? 취재진이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에서 찾아낸 내부 이메일입니다. 이 이메일에는 그가 이 회사의 실소유주라는 것과 그의 비서가 무기명 주식을 이용해 회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정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던 거죠. 만약에 회사를 되찾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내야 돼요. 그거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제가 제 거를 찾아오면은 제가 이렇게 숨겨놨던 게 오픈이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의 고백은 조세 도피처라는 어두운 세계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서류 더미 이면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자산이 과세를 피해 오가고 있는 걸까요? 조세 도피처에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숨겨져 있는지 세계적인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total for the world is now in our latest numbers as of 2014. The total for the world is 24 to 34 trillion offshore or invested through anonymous companies. 34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3경 9천조 원입니다. 3경 9천조 원. 이게 얼마나 큰 액수일까요? 올해 서울시 예산은 27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매출은 200조 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예산은 387조 원입니다. 한국의 GDP는 1,50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원이 바로 조세도 피처에 숨겨진 돈 3경 9천조 원입니다. 서울시 예산은 작은 점처럼밖에 안 보이죠? Well, the numbers for Korea, we estimated them. They're the latest, as I said, was 551 billion, which puts Korea in the top 10 for the world. 5,51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640조 원입니다. 네? 640조 원이요? 우리나라에서만? 아니 그러면 제가 숨겨놓은 건 뭐 아주 세 발의 피네요? 뭐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만한 게 전 세계 모색 폰세카 같은 회사가 몇 군데나 되는 줄 알아요? 줄 잡아 수십 수백 군데예요. 그중에 한 곳이 털린 것뿐이라고요. 안 털린 나머지를 이용한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높으신 분들도 뭔가 빼돌렸을 거 아니에요. 안 걸렸다 뿐이지. 그리고 뭐 만에 하나 걸려도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3년 전에 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 182명 발표했을 때도 국세청이 조사를 48명밖에 안 했다면서요? 전두환 아들 전재국 씨하고 다른 2명은 검찰이 고발했다고 하던데 검찰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래. 노재현 씨니 아모레퍼시픽이니 포스코니 그런 거물들 제대로 조사했나요? 조사를 했습니까? 국세청에서? 저희가 그런 내용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항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 국세청 검찰 하는 거 보니 사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조세도피처 잘 이용하고 나라의 세금은 안 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 알죠? 우리나라에서는 15년만 안 들키고 버티면 나중에 걸려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조세도피처로 빼돌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640조 원. 만약 여기에 정상적인 세금이 부과됐더라면 평균적인 조세 부담률만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세금 수입은 115조 원가량 늘었을 겁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온 국민에게 한 사람당 23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37년 동안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축하금을 1,000만 원씩 줄 수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신혼부부에게 3,8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17년 동안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줄 수 있습니다. 43년치 무상급식 비용, 11년치 무상 보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을 1,100번이나 할 수 있습니다. 역외 탈세와 자금 유출은 기업이나 부자의 단순한 일탈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의 흥망, 우리 사회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역외 조세도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정말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조세도피처의 비밀이 내부 고발자와 언론인들의 국제협업에 의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